불안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껏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실컷 불안해하겠다 하고 놓아주는 것. 그럼 놀랍게도요, 불안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라일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실제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아, 빨리 벗어나야 돼 라는 강박이 크다고 해요.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할수록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이다 라고 칼 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이라는 거는 바라봐주지 않으면 떼쓰는 아이와 같아요. 요즘 저희 애기도 떼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정말 힘듭니다. 아니다, 행복해요. 사랑해. 그 인사이드 아웃 1도 그랬지만 제가 2에서 너무나도 좋았던 게 그 마지막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긍정자, 긍정 마인드셋 이런 것까지 과감히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조건적인 긍정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가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거. 해낼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물론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아직 너무 아프고 신경 쓰이고 상처가 너무 큰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는 건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겁니다. 결국 더 불어나는 거죠. 제가 싸이월드,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 일기 같은 거나 일상 글을 끄적일 때 항상 마무리는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하자, 난 성공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좋거나 건강한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피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거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 글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돼, 틀려도 돼, 넘어져도 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불편해도 되고 불안해도 되고 성공하지 않아도 돼.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배드민턴 관련 드라마에 나온 명장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최고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결승전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요. 넌 잘할 수 있어, 언제나 그렇듯이 우승할 거야, 잘 될 거야, 화이팅. 굉장히 긍정적인 응원이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주인공은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최고의 선수지만 난 항상 이겨야 되는구나, 지면 안 되는구나. 그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때 딱 한 명만이 이런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유추해 보시겠어요? 저도 돼, 그래도 돼.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말을 건네지?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눈물이 왈칵 흐를 것 같은. 사실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 그런 친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존재가 당신 스스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영감수업 채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착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썼던 평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이 짧은 글들에서도 불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인사이드 아웃 관람평이 있어요. 관람평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결국 시작은 잘 해내야 한다는 불안감. 그냥 좀 못합시다. 뭐 어때요? 이게 제가 관람평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딱 한 줄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임팩트가 있어요. 빈봉은 없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났을 땐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내 안에 너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과 친해질 수 있는 영화가 될 듯. 감정의 시각화. 이 인사이드 아웃을 가장 잘 표현한 함축된 단어가 아닌가. 살면서 좋은 순간만 볼 수는 없다. 실수한 순간 역시 나의 순간이기에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보여지는 나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로서 보여지기를. 와, 이런 글은 어떻게 쓰는 거야? 감정들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극장을 나오게 됨. 실제로 저도 이 감정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인격체가 돼가지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야 나의 불안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화를 보지 않아도 뭔가 좀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이 평들은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은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은 당연한 거고 불행과 불만과 불안은 겪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딴 거 없거든요. 그 인사이드 아웃 1, 2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악역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감정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종차별, 남녀차별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감정차별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리는 건 흔한 일이라는 걸 아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굉장히 서운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나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기쁨만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감정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불안이라는 게 왜 나타날까요? 잘하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해서 회피를 하거나 부정을 하는 그거를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이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거든요. 물론 뭐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방금 살펴봤던 그 평 중에 안 보여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핵심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감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감정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모든 감정들. 이거지. 그 영화 속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되나? 이 주인공 라일리의 내면의 그 통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캐릭터들 중에는 뭐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까칠인가? 그것도 있고 또 2에서는 당황, 불안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감정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주인공인 라일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됐든 불안이 됐든.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데미안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그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가 뭐 불안할 때, 힘들 때 마음속에서 내 모든 마음을 조종하는 그 어떤 존재를 떠올려 보라고.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나타내는 말이 또 다른다. 뭐 영적인 표현으로는 참나, 참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개념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불안, 질투, 화, 뭐 소심 이런 것들도 결국 내가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캐릭터들로 비유가 된 거고요. 이 영화 속에서도 모든 감정들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감정들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울컥을 했는데 나 너무 많이 울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서로 껴안는 장면이 왜 나왔겠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라일리, 즉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심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멀리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던 말은 그래 모든 감정을 차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부정도 나쁜 게 아니다. 인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막상 너무 불안한데 너무 힘든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대로 느껴주면 돼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장난하나 말이 쉽지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만 하기 때문에 또 이러면 안 돼 좋은 거를 생각하자 회피하고 그래서 더더욱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도 느껴주는 게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장면이 이것의 해결책에 약간의 힌트가 되어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차차차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조종대를 못 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도 이게 안 놔지는 거예요. 우리 불안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불안해지면 안 돼. 긴장하지 말자. 라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 철학자 앨런 와츠가 말한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흔히 나오는 예시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안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이 라일리의 내부에서 감정들이 막 싸우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거를 라일리의 모습,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춰주거든요.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숨을 거칠게 내쉬고 땀을 흘리고 약간 공황 상태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라일리가 약간 오감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기의 이제 발을 바라보고 숨소리를 듣고, 뭐 이게 영화에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도 이런 신체적 반응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것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게슈탈트 치료법으로 유명한 독일 정신과 의사인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두려움과 흥분의 차이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든 흥분을 느끼든 우리의 신체적 반응으로 봤을 땐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뇌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라는 사람은 이 감정이라는 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생체 반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성질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막 성급히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거나 억지로 긍정으로 덮어버린다라거나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몸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내 감각의 변화들이 내가 관찰을 하면 그것과 동시에 좀 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완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감정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장이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손발이 차가운지, 호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그걸 어떻게 멈추겠다,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감정의 감각들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객관화가 되고 약간 실체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냥 여러분이 명상하듯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어떤 불안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를 억누르거나 유튜브 쇼츠 보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온전히 그 감각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불안할 때 느껴지는 나의 신체적 증상을. 그러면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감정의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좀 마무리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에 악역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즉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다. 차별 없이 안아주자. 두 번째는 불안해도 된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안심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영화 속 명대사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 대사가 We don't get to choose who Riley is,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 뭐 황당한 마음, 소심한 태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들끼리 우리가 이런 걸 하자 해서 라일리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감정들은 계속 나타나지만 그거를 다루는 것은 라일리의 몫이라는 거죠. 즉 내 몫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감정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만큼 슬픔도 같이 느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인생이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이게 오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작동하는 원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느껴주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또다시 우리는 불안할 거고 또다시 걱정할 거고 또다시 불행하겠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의 게임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감수업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서로의 좀 소통이 제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물론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달해 주시지만 아무래도 댓글의 특성상 금방 이제 휘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계속 미뤘었는데, 뭔가 거창한 거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놨었는데 다시 좀 이거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서로 글도 쓰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 저랑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저도 이렇게 미루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캐릭터가, 조급이라는 캐릭터가 저를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뭐 자유 게시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라서,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하나의 미션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남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그 영감 수업이라고 뉴스레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숙제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주 3회인가?
글을 보내드리면 그 글을 읽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숙제로 글쓰기를 하는 거였어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글을 써놨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글을 쓰시면 댓글을 또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지만 이 카페로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글을 써보는 거죠. 댓글처럼 이렇게 짧게 코멘트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습관을 가지면 어떤 주제든 어떤 메시지든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따른 내 삶의, 내 일상의 변화라든지 실천하는 동력이라든지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풍부해지고. 그래서 뭐 제가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냥 커뮤니티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료 뉴스레터의 수강생들이 이런 숙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기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글쓰기가 너무 큰 힘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같은 주제에 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도 얻고 무엇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이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말해도 막상 글을 안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처음 스타트를 끊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글쓰기라는 건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되니까.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릴지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냥 내가 느낀 점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다짐도 좋고, 또 극복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도 좋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혹은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봤는데 어떤 점이 굉장히 나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주셔도 좋고,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불안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